낙동강 발원지인 태백 황지천의 옛 물길이 복원됩니다. 사업 초기 어려움을 딛고 90%가량 진행되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성군 거진항 정비 사업이 올해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건축 협의가 안 끝난 상태로 건물을 짓다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글에 대해 물었더니 한글의 최고 장점은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말 탈선 사고를 냈던 KTX 강릉선 열차 운전실에 여전히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낙동강 발원지의 옛 물길을 그대로 복원하는 태백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가 9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답답했던 콘크리트 덮개가 사라졌고 건물로 가려져 있던 물길도 이제는 시원스레 흐릅니다. 태백시가 지난 2017년부터 370억 원을 투입해 황지 연못에서 황지천에 이르는 옛 물길 840m를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알려진 황지 연못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옛 물길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주변 건물에 대한 보상 협의가 모두 마무리됐고 공정률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주변 7,200제곱미터 부지에는 수변 녹지가 조성됐고 인공적인 구조물을 가급적 세우지 않았습니다. 연못에서 하천 본류까지 이어줌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도시 한가운데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또 마련이 되는 겁니다. 옛 모습대로 복원이 끝난 구간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뚫혀지니 물도 시원하고 맑고 가족끼리 오는데 좋아요. 저녁으로도 오면은 시원하고. 태백시는 황지 연못과 낙동강 발원지의 의미, 황지 연못에 담긴 황부자 전설 등에 대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아직 공정을 마치지 않은 구간에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고성군 거진항에는 지난 2015년부터 어항시설 이용도를 높이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건축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거진항 부두에 있는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그물을 보관하고 손질할 수 있는 통합 옥계 시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건축 과정에서 별도의 화장실 건물과 부지가 겹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건물은 건축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통합 옥계 시설은 협의가 늦어져 설계와 측량이 잘못된 겁니다. 결국 통합 옥계 시설은 동해지방해수청과 고성군의 건축 협의도 없이 무허가로 착공돼 현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고성군은 어항 개발에 관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수청과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건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들의 그런 작업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도시에 사는 부분을 강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 중인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은 2015년부터 총 2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바다를 매입해 물양장과 어업 관련 시설 등을 짓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위해 어선들이 정박 부두를 옮기는 데 협의가 필요하고 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완공 목표를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구조물들이 착오가 돼야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일정이 저희가 좀 정해줘야지 이게 저희는 또 목표로 일단 내년에 지금 사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거진항 정비 사업이 행정 절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아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573번째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말하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배우기 쉽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글이 세상에 나온 지 573년, 573도를 맞는 한글날 기념행사가 강원도에서도 열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한글날 행사에는 남녀노소, 내외국인 등 누구든 제한 없이 한글을 사랑하는 이라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째라는 모로코 여성은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배우기 쉽다는 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글의 장점은 배울 때 자음과 모음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합쳐지면 많은 소리 낼 수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넘게 한글을 배운 인도 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배울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만 배우면 장각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ABCD 아니면 인도 글자도 좀 어려워요. 글자 배우기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배우기 쉽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글이지만 익숙함 속에 우리는 정작 한글의 소중함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일본어2 용어 중 특별히 개선이 급한 단어 50개를 추려 발표했습니다. 망년회는 송년회, 구좌는 계좌, 가불은 선지급으로 바꿔야 하고, 분바이하다는 각자 내기하다, 나가리는 무산, 쇼부는 결판으로 바꿔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단어 사용 습관은 몰라서인 경우보다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의식적으로 우리말로 바꿔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스 같은 거 쓰는데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해요. 뭐 나이스는 좋다, 대박이네 이런 걸로. 올해 말까지 남은 날은 80여일 정도. 하루에 하나씩 잘못된 외래어 사용 습관을 고쳐보는 것도 한글날의 의미를 되살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한 해 평균 3천여 명에 달하지만 호스피스 이용률은 17%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탈선 사고가 난 KTX 강릉선에 아직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김인성 기자입니다. 오늘의 국감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도내 암 사망자 수는 3,121명에 달하지만 호스피스 이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통받는 말기 암 환자의 마지막을 돌보는 호스피스 이용률이 강원도는 17.2%에 불과해 인천이나 광주, 대전 등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대형 탈선 사고를 일으켰던 강릉선 KTX 열차 운전실에 여전히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난 2015년 개정된 철도 안전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도 안 되어 있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입니다. 철저한 조사 및 관리 감독을 통해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광산 사고 159건 가운데 72%인 116건이 강원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도내에서만 18명이 숨지는 등 1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에 광산들이 많은데요. 이 광산 사고가 줄질 않고 있습니다. 광산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함께 채굴 현장의 안전시설 보강, 또 현장 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선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률은 2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원주 중앙시장 대형 화재로 108곳의 상점에서 49억여 원의 피해를 입고도 실제 화재 공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상점은 26곳, 액수는 상점당 평균 1,4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강원 산간 지역에서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산간 지역 주민들은 겨울 채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해발 800m에 펼쳐진 대관령 들판에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자동차 유리창과 도로 난간에 송글송글 맺힌 물방울은 추위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설악산에는 작년보다 사흘 일찍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횡성 안흥이 영하 0.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보다 3일 앞당겨 첫 얼음이 관측되면서 대관령은 이른 겨울채비에 한창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농민들은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막바지 수확을 서두르고 불피운 장작더미에 옹기종기 모여 추위를 달래봅니다. 지금 많이 춥습니다, 지금. 현재 당근 작업이 이제 대관령 지역에서는 거의 막바지 작업 중이고요. 지금 오늘 날씨가 추워서 지금 작업하는 팀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상간마을에는 벌써 난로를 떼느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겨우내 쓸 장작도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대관령 추위에 놀란 캠핑객들은 난로와 전기장판을 켜고 밤을 보냈습니다. 스산한 정도가 아니라 좀 춥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텐트 안에 히터도 틀고 전기장판도 틀고 해서 가을 정취를 느낄 새도 없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에 강원 상간마을은 본격적인 겨울채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도내 수산물 위판장의 위생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의 광역지자체별 산지 위판장 위생시설 현황에 따르면 도내 수산물 위판장 27곳 가운데 저온 위생시설이 없는 곳은 77.8%인 2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갈매기나 생쥐 차단시설이 없는 곳도 전체의 88.9%인 24곳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공급자 주도의 열악한 위판장 위생 여건 개선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백시가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인 화광아파트를 철거할 계획인 가운데 보상협의가 95%에 이르렀습니다. 태백시는 화광아파트 입주민 179세대 가운데 95%인 169세대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쳤고 이번 주 안에 몇 세대가 추가로 이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물주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퇴거 명령에 대한 내용 증명을 3차례 보냈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철거업체를 선정해 오는 12월 본격적인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FC가 오는 20일 FC 서울과 홈 경기를 시작으로 파이널 A 마지막 라운드 5경기를 치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K리그1 마지막 라운드 일정을 보면 강원은 오는 20일 서울과 홈 경기, 26일 울산 원정, 다음 달 3일 포항 원정, 23일 대구 FC와 홈 경기를 치른 뒤 12월 1일 전북 현대와의 원정으로 리그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승점 46점, 리그 6위로 파이널 A에 턱걸이한 강원FC는 5경기를 치른 뒤 최종 순위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 운행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릉시는 교통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요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희망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줄었거나 노선이 폐지된 마을을 중심으로 운행하며 자가용 소유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